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크리에이터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맞는 카드 쓰는 요령, 다시 말해서 요약의 요령을 함께 우리 연습을 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제가 그것을 자기화의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연습 실습을 같이 해본다는 느낌으로 주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익혀진 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읽었으면 독후 감상록이라는 걸 쓰는 습관을 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는 두 가지의 독후 감상록의 패턴으로 한번 글을 써보시기를 권해 보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실습적 성격을 갖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좌들은 듣고 그것을 카드 작성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 수업은 여러분들 실제로 책을 읽고 실제로 그것을 카드를 써보고 개조식으로 써보고 독후 감상록을 써보고 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의 총량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될 일의 양이 조금 많은 수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요번 1단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꼭 경험을 해보시고, 요 경험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시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연습하는 네 가지야말로 우리가 공부의 능력을 확 키워주는데 핵심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요, 제가 익스플리케이션에 두 가지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글쓰기고 하나는 말하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기 중에서도요, 정말 꽃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하기 능력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은 책 한 권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능력이에요. 한 15분 동안 책 한 권을 쭉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두세 번만 해보시고 이게 내가 되네 하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익스플리케이션의 최고의 수준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요,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력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와서 키우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외워서, 외운다는 표현이 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우는 것에 아주 특이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들을 외워서 떠올리면서 그 키워드가 떠오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잠재성 안에서 쭉 튀어 올라오는 그런 방식의 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력이 크게 향상이 되면 외우는 능력도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생각력의 향상은 우선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의 이음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력이 높아지죠. 또 제가 여러분들 기록의 영역에서 정말 강조한 거, 일상 기록을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다 써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영화 보듯이 되뇌어 주라고 말씀을 드리죠. 플래닝 할 때도 하루의 계획을 크게 써주신 다음에 걔를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머리로 생각을 하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의나 독서를 하시면서 생각의 이음을 반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것을 생각의 이음으로 쭉 이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지식적 내용들을 외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키워드 메모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화를 하죠. 만능 카드로 다시 재정리하면서 명시화를 하죠.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우리의 외우는 능력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카드로 정리한 것을 자기화한 개조식 문건으로 또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완벽한 임플리케이션의 상태,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지금 제가 이거를 전부 해보시도록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3회 내지 4회에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임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소화된 임플리케이션 상태는 당연히 익스플리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권을 통째로 외우지 못하는 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해보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회로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말하기 연습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회로 뚫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 말이 안 되지 이런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제가 책 외워서 말하기 모임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꼭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이걸 두세 번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무의식 완전히 갈아치우는 게 가능해진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책을 외울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는 책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더 잘 외울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기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이 추가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요. 회복 탄력성의 얘기도 그 회복 탄력성의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이 그 안에 삽입되긴 하지만 전체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 한 권을 외울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기제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우선 문제의식이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회복 탄력성을 읽는 문제의식, 이 책을 읽는 동기가 아주 선명하면 당연히 기억이 잘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유익한 내용이라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 과제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 봤어. 그랬더니 내가 실제로 변했어.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내용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 패턴에 맞춰서요 순서를 조금 바꾸는 얼개를 재편성하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맞는 카드를 여러분들 작성을 해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책 한 권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조식 문건을 만든다고 쳤을 때 맞는 카드를 기초로 해서 개조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 패턴에 맞춰서 순서를 좀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도 아주 기묘합니다. 앞에 제가 세 강의를 하면서 소개를 할 때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속하는 세 가지를 소개를 할 때 순서를 바꿔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의 논리로는 이해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편성을 하는 것에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라는 것은 저는 연상과 연결의 기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제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그 파트의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죠. 큰 내용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 그 하위의 내용들은 이미지처럼 쭉 따라 올라오는 그런 방식의 연상과 연결의 암기법이에요. 이 연상과 연결의 암기법을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책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5개의 키워드야. 그러면 그 키워드를 순서대로 쭉 머릿속에 집어넣고 첫 번째 키워드를 떠올리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떠올리고 쭉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를 떠올리고 쭉 얘기하고 이것이 연상과 연결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반복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나 개발을 해서 기록학 연과 발표라는 수업을 25년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학생들은 논문 3편을 외워서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외운 것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갖고 온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하다가
기억이 잠깐 안 납니다. 완전히 막혀서 하얗게 돼서 이야기하던 거를 중단하게 돼요. 그런데 한 6, 7번 정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연결과 연상의 기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논문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큰 주제 5개의 키워드만 머릿속으로 순서로 쭉 기억을 하고 첫 번째에서 쭉 이제 키워드를 얘기하면 그 다음엔 줄줄 따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하면 줄줄 따라 나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것을 14번 정도 하게 되면요. 논문을 읽고 그것을 한 5분 정도로 쭉 설명하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나 능수능란해집니다. 사실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핵심이 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독서를 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한 권 통째로 외우기 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읽은 책을 15분 동안 스스로 기억에 의해서 쭉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우는 것에 기본 프로세스를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들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죠. 60쪽 정도 되는 게 한 개의 장이야. 근데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300쪽짜리 책이 되지 않습니까? 6, 5, 30이니까. 요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